안녕하십니까, 유재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특 임용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특 임용에 제가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초등 교육 과정의 출제 방향과도 일부 많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2021학년도에 초등 특수의 교육과정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학습 전략이 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2021학년도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80점 중에서 교육과정이 초과정 21점, 기본 공통이 19점, 지금까지 가장 많은 형태로 점수 비중이 차지합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주로 초등 임용에서 우리 초과정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초등 임용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게 어떨 때는 변형을 해서 초등 특수에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는 변형하지 않고 동일 출제했습니다. 이 부분이 선생님들 몇 점이냐면 이 부분이 18점입니다. 거의 초과정의 90% 이상 차지한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변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초등 특수에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어려웠었습니다. 자,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어떨 때는 변형, 어떨 때는 적용. 즉 정리하면 초등 특수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과정에 나온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을 공부하려면 개정의 중점을 먼저 보고 교과 역량, 내용체계, 핵심 개념, 요소, 기능, 성취 기준을 지도서 강론하고 선생님 연관 지어야 되겠죠. 이건 초과정하고 선생님 똑같은 거예요. 교수 학습 모형을 강론과 연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출문제, 동일한 형식, 유사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초등 교육과정의 형태의 문제를 유사하기 때문에 특수에서는 선생님들 우리 기본과 공통교육과정을 선생님 공부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근거해서 교과별 개정 중점, 교과 역량, 구형, 방안, 핵심 개념, 요소, 기능을 기출문제와 연계해서 공부하고, 또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요, 연도별 문제가 있고 기출은 반복되기 때문에 또 테마별로 묶어서 공부해서 기출을 문제를 바탕으로 이론을 반복 심화해 볼 수 강론을, 그 다음에 교수학습 모형을 공부할 때에도 특징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단계, 장점, 단점 있습니까? 강론과 연계해서 공부하고 성취 기준은 꼭 교과서와 같이 연계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부분은 초등 지도서 강론과 뭐해라? 연결지어라. 왜냐하면 기본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파트, 내용 파트는요, 초과정 1, 2학년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초과정 강론과 연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은 평가방법, 명칭, 장단점 등을 학습에 두어라. 지금 선생님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이쪽 보시면 선생님들 초등 특수교사 교육과정 있잖아요. 교육과정과 연관지어서 여기 보시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 다음에 초과정 전 영역이란 말 있습니까? 우리 초과정 전 영역이란 건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정 선생님들 공부했을 때 뭐가 있었죠? 각 과목별 뭐 국어과 하면 국어과의 무엇 교육 과정이 있었잖아요. 국어과의 교육 과정.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지도서, 총론, 지도서, 강론,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량의 특수교육. 그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선생님 우리가 뭐가 있냐면 또 마찬가지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공통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기본과 공통교육과정. 제가 수업할 때에는 초과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본, 공통도 같이 연결지어 공부하는데 결국은 기본이든 공통이든 초과정이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평가, 이걸 쌤들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뒤에 쌤들 초특 임용할 때 굉장히 어떤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쌤. 그걸 제가 한번 질문 형태의 10가지로 한번 쌤들 제시해서 쭉 한번 나열한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저하고는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쌤들 기본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 차례를 봐야 돼.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 요 세부 내용은 틀은 비슷하지만 여기 뭐 성취 기준 파트의 초과정은 더 자세했죠. 뭐 해설,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유의사항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은 그냥 성취 기준 해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평가가 있는데 마찬가지 성격에서는 교과 역량, 내용 체계는 역량, 핵심 개념, 요소, 기능을 기출과 연계해서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성취 기준 해설은 초등 강론, 교과별 모형, 초등 지도서 총론 연계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뭐 국어과에 보면 선생님들 언어 경험 접근법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이런 건 특수 교육학과 연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특수 교육학과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의 명칭이나 장점 이러한 것들을 기본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 봅시다, 선생님. 기본 교육과정 역량 묻는 문제 꾸준히 잘 되죠. 올해 기본 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 교육과정 수학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6가지가 있는데 올해 문제 스타일 보실래요? 직접 비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추측해 보고 그 다음에 비교한 결과와 기록해 본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추론 보면 여기 나왔잖아. 추측한 결과 정당한지 확인 경험해 본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역량을 써라. 그래서 이제 우리 추론 역량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역량 쓰는 문제는 초등 특수에서 매년 쌤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쌤들 이건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쌤들 또 기본 미술과에 올해 미술과 문제입니다. 기본 미술에 보면 미적 감수, 시각적 소통, 창의 융합 이전에 미적 감수가 나왔고 올해 문제 보실래요? 올해 문제 뭐라고 했냐면 자, 기억, 니은을 통해서 함양의 핵심 역량을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량 2015 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해봐라. 그랬을 때 보면 선생님 여기 보면 일상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활용해라. 픽토그램 카드를 만들고 사회성 기술 교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시각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매체, 시각적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각적 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역량을 묻는 문제야, 성격에서. 성격에서 역량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회과의 올해 문제입니다. 기본 사회과 문제 보십시오.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뭐라 되냐, 문제에 보면 나선형 계열 구조 1번 봐봐. 2015 기본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기획과 조직한 이유 나선형. 그럼 이것도 성격에 보면 기본 성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선형 계열 구조로 생활력 발달에 따라 탄력적 확장되는 삶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반복 경험 일반화 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격에서 벌써 몇 문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막 공부할 때 나선형이 나왔으면 앞으로는 기능적 교육과정도 충분히 특수 교육학과 관련 지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해 성격 파트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이런 교과에 따라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량은 선생님들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교육과정 역량, 초과정 역량 등등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용 체계에 대한 묻는 문제. 미술과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 미술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미술, 체험, 표현, 감상, 지각, 소통, 관계, 구상, 활용, 미적 향수, 가치 발견, 핵심 개념, 일반화된 인식, 내용 요소, 기능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보실래요, 선생님들? 어떻게 기본 교육 과정이 나왔는가, 기본 미술이. 비읍에 들어갈 내용을 2015 특수교육 과정, 기본 교육 과정의 내용에 근거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위에는 다 오답입니다. 그대로 좀 암기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들 보면 자, 활용, 지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지각, 체험 나와 있죠. 활용, 표현 나와 있죠. 자, 가로, 감상이라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봐봐. 작품 뭐하기? 소개하기. 그럼 작품, 소개, 감상. 답이 뭐가 될까? 가치, 발견.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내용 체계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선생님들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올해 과학 문제입니다. 기본 과학 문제예요. 여기 있으면 과학 문제 스타일 보시죠. 올해 나왔던 문제. 자석에 붙는 거 붙지 않는 물질 구별한다.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영역과 핵심 개념을 써라. 여기 보면 자석에 붙는 거 붙지 않는 거. 전기와 자석, 에너지 있습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비했을 때 기본 교육 과정에 성격과 내용 체계, 성취점 파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기출 형태를 참고해서 공부하십시오. 선생님, 그 다음에 앞에서 이런 말 기억납니까? 기본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파트를 초과정 강론과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올해 기본 수학 문제에서 측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본 수학의 측정 파트에 보면 1, 2학년에 직관적 비교가 나와. 직관적 비교. 길이, 들이, 무게, 직관적 비교란 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3, 4학년에 보면 직접 비교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직관적 비교는 구체물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직접 맞대어서 직접 비교야. 자, 그 다음에 5, 6학년 있습니까? 자, 임의단위하고 길이야. 자, 길이에 대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의단위란 말이 나오고 임의단위. 측정 결과가 다르다고 쭉 나와 있죠. 그럼 표준단위의 필요성이라고 이게 선생님들 기본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본 교육과정에는 자, 직관적 비교가 뭐냐? 제시된 측정 가능한 속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해요. 적절한 비교 용어라고 말했죠. 직관, 눈으로 짐작한다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무엇? 문제점. 무엇? 구체물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더라. 그러면 직접 무엇? 맞대어 보아라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직접 비교가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직접 맞대기 힘들 때는 또 뭐 할까? 매개물에 의해서 무슨 비교해야 됐습니다. 간접 비교하는 거예요. 간접. 여기도 보면 이제 직관, 직접 비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임의단위를 사용해서 길이들이 무게를 재라. 그 다음에 표준단위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교육 과정에 기본 교육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 보실래요, 선생님? 문제 보면 올해 문제였습니다. 도입 부분에 큰 그릇, 작은 그릇, 들이야, 들이. 들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한다. 무슨 비교? 직관이죠. 직관. 그 다음에 직접 비교. 간접 비교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 비교 방법 A. 그 다음에 한계점을 한 가지 써봐라. 이거야.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직관적 비교로서 시각적 비교가 어렵다라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선생님, 교육 과정에 그대로 선생님 있어 없어? 교육 과정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이 부분은. 근데 여기 봐보세요. 기역, 니은의 구체적인 방법. 기역. 직접 비교로 들이. 간접 비교로 들이. 자, 앞부분에 선생님 보시면 직접이란 말이 있는데 들이에 대한 직접 비교라는 설명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접 비교할 때도 3, 4학년, 5, 6학년 보면 길이에 대한 게 나와야지 들이가 없어요. 잘. 이게. 그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내용과 관련된 초과정에 뭘 봤냐. 여기 봤어요. 초등교육과정 제도서 강론 1학년 1학기 4단원에 비교하게 나와. 여기 보면 직접, 간접이라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 보면 들이의 경우 한 용기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 물을 다음 용기에 부어 넣으면서 처음 용기에 물이 남는지 다른 용기에 물이 가득 차지 않는 데를 판단하는 경우 직접 비교. 그러나 가득 찬 물을 각각 제3의 용기를 사용해 거기에 부어보고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간접. 이 문제가 이게 답이 된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초과정의 강론과 기본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파트를 뭐 해야 된다?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기본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 시험에 출제가 잘 되잖아요. 그럼 기본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모형을 제가 초과정과 뭐해라? 접목시키자고 그랬잖아. 이게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사회과입니다. 사회과에 보시면 교수 방법에 직접 개념 탐구,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의사결정, 논쟁, 문제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있으면 개념학습에 잘 나오는 개념학습. 요 개념학습이 초과정에 보면 초등 강론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원형 모형이 있고, 그치? 원형. 이게 올해 시험에 출제된 개념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나온 개념학습 수업 모형을 초등 지도서 총론과 서로 뭐해라? 접목해서 공부해보는 게 중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초과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기본을 나중에 병행해서 비교해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평가를 공부할 때는 평가 방법의 장단점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선생님들 기본에 과학과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선생님 과학과정의 내용에 보면 이제 평가와 선생님 관련 지었을 때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루브릭. 제가 초과정과 비교 분석하다 꺼지게 되겠죠. 지금 초과정에는 루브릭이 과학과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만 나와요, 기본만. 그만큼 선생님 중요하죠, 루브릭이. 그럼 여기 문제 스타일 보실래요? 이게 이제 기본에서 출제가 선생님 되었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채점 기준표, 루브릭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루브릭을 했을 때 학생 측면에서의 무엇? 2점을 써라. 평가 방법의 명칭, 평가 방법의 장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험학습 모형으로 올해 또다시 선생님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선생님, 이러한 것들이 초등 특수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공통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성격, 역량, 그 다음에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모형을 초과정의 총론과 강론, 기출문제와 연계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초과정에 있는 문제가 초등 특수에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초과정 기출은 모두 다 완벽히 기출 해설을 중심으로 반복 심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초등 특수 학습 전략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